자, 이번에는 오매불망 기습노트 편 영상 찍어드립니다. 자, 기습노트는 빈칸 노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매일매일의 내용을 빈칸에 이렇게 주관식 형태로 적어보시면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왜? 알고 있고 읽을 때의 느낌이랑 본인이 직접 쓰는 건 다르니까요. 근데 이걸 쓸 수 있으면 용어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져 있고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관식 문제를 주관식 형태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제 책은 왼쪽에는 문제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답을 체크하는 것은 무리가 없겠지만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 제가 설명드리는 형태로 영상을 찍어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목적에 의한 행정해 볼요. 우리 사회 목적적 행정과 국가 목적적 행정 두 가지가 있죠. 요 두 가지가 나뉜 건 경찰 국가시대다. 그죠? 경찰 국가시대에 두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그때 국가 목적 행정은 빠지게 되죠. 우리 국가 목적적 행정 네 가지를 뭐라고 그랬지? 재, 군, 외사. 국가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재무, 군사, 외무, 그리고 사법행정이 있었죠. 사법행정이 뭐 하는 거다? 수사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륙법계는 이렇게 수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소극적 질서유지와 즉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이 되는 것이고 영미법계는 원래부터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그 다음 내무행정안의 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가 있죠. 그리고 복리행정이 있다. 복리행정 뭐지? 적극적 급부행정이라고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거니까 급부행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요 적극적 급부행정이 빠지는 건 법치국가 시대에 빠지죠. 법치국가 시대에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소극적 질서유지를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요걸 뭐라 그런다? 비경찰화 현상이라 그러죠. 비경찰화 현상을 통해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보안경찰은 경찰이 수행하는 것이고 보안경찰은 지금 경찰이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죠? 협의행정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영업이나 위생이나 건축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자, 대륙법계 국가의 역사적 변천 과정 봅시다. 자, 어원,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시험에 나올 때 우리 경찰특공대 문제 딱 한번 영어라고 나왔으니까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고대 국가 관련해서는 거의 95% 이상이 맞는 지문입니다.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 정치죠. 부족장 한 명이 소수의 부족민들을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족장이 하는 말이 곧 법이고 부족장이 하는 행위가 모든 정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실현시켰던 게 경찰이죠. 일체 정치고 가장 이상적인 헌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죠. 시험 문제에 고대 국가의 경찰 개념은 가장 이상적인 헌법을 의미하며 정치에 관한 개념은 제외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14세기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바로 라폴리스인데 15세기가 되면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의 개수가 되죠. 조심해야 될 거 프랑스는 정신적 영역이 강한 국가니까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떠올리고 독일은 자동차를 정리하듯이 조립이 강한 국가니까 독일에 계승됐다라고 봐야지 프랑스와 독일을 항상 바꿔서 나온단 말이죠. 글자만 드립다 외울 게 아니라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독일이 정리를 잘하는 국가구나. 프랑스는 머릿속에 떠올리는 정신적인 부분이 강한 국가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암기하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갑니다. 16세기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하고 교황의 힘이 본격적으로 약해지는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쫓겨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중에 교회 행정만 너의 손에 들려줄 테니 너는 교회 일만 해라.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개념으로 경찰 개념이
축소되겠죠. 역시나 축소되고요. 이때 축소는 약간 종교적인 색깔이 많이 빠지니까 세속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경찰 국가 시대 갑시다. 경찰 국가 시대는 왕이 등장하는 시기다. 그죠? 교황이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하고 물러나고 난 뒤에 새롭게 사회 지배권자가 된 건 왕입니다. 왕은 아직까지는 국가 전체에 대한 통치력을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목적 작용과 사회 목적 작용을 떼서 국가 목적적 작용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사회 목적적 작용만 자기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 개념에서 제군 회사, 얘가 뭐지? 국가 목적적 작용이잖아요. 요게 빠지고 경찰의 개념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 목적적 행정 또는 내무행정, 같은 말입니다. 내무행정만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 다음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드디어 분화되기 시작했죠. 국가는 행정의 영역이고 사회는 경찰이 하는 영역이니까 경찰과 행정이 분화되었다 해도 맞는 이야기고 사회와 국가가 분화되었다 그래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찰국가 시대. 내무행정에 대한 국가의 임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소극적 치안유지, 같은 말은 소극적 질서유지고요. 적극적 급행정도 그대로 남아있죠. 소극적 국가 목적적 행정만 제외되고 사회 목적적 행정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 공공 복지의 증진, 즉 적극적 급부행정, 적극적 급부행정도 경찰의 개념에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나 경찰국가 시대 경찰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의 개념에서 국가 목적적 행정이 제외되고 소극적 질서유지의 경찰의 임무는 한정되었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법치국가 시대 18세기입니다. 18세기 법치국가 시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똑똑해진다고 이야기했죠. 계몽철학이죠. 계몽철학. 계몽철학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점차 똑똑해지게 됩니다. 자연법사상 인간은 모두 똑같은 거 아니야? 권력은 그럼 나눠야지. 나는 누구에게 핍박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의식이 올라가니까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베풀어준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복지경찰, 적극적 급부행정,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간섭하는 거 싫단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되고 그럼 남은 건 뭐다? 소극적 질서유지만 경찰의 임무가 되는 거죠. 질서유지 또는 위험방지,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 비경찰화 현상은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어디로? 구청이나 시청 같은 다른 관청으로 이관시키는 걸 말하죠. 여기나 구청이나 시청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영업, 건축, 위생, 보건 다 들어가 있다. 그죠? 뭐 여기에 산림이 들어가도 맞는 이야기고요. 결국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언가가 자꾸 제외되었으니까 개념 자체는 축소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표현도 알게 되고 최근의 시험 경향은 달라진 표현들로 나오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소극적 질서유지라고 우린 배웠는데 소극적 치안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빈칸을 메워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죠?